네, 부자들은 경제신문을 읽는다 들어왔습니다. 오늘은 MTNW 나인원 박재호 전문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기사부터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철의 시대가 돌아온 걸까요? 오늘 철강주가 너나 할 것 없이 급등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좀 옛말인데 싶습니다만 조선 업황이 좀 부진했었습니다. 그래서 철강업계는 후판 가격 줄다리기에서 번번이 좀 양보를 해왔었는데요. 지난해 말 조선 3사가 이제 수주를 쓸어 담게 되면서 후판 가격 인상이 전쳐지고 있습니다. 또 이 철광석 가격도 오르고 있는 점도 이 긍정적으로 힘을 실어주고 있는 것 같은데요. 당연히 뭐 조선사들과는 대립각을 세우고 있을 거고요. 철강주 오늘 전반적으로 시세 분출 강한데요. 올해 반등의 신호탄이라고 봐야 될까요? 어떻게 보세요? 자, 일단 현대제철을 기준으로 놓고 본다라면 지금 현재 전형적인 추세 추종형의 어떤 전략을 구사해 볼 수 있을 정도로 매우 완만한 점진적인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에 앞서서 제가 이전에도 이 프로그램 통해서 여러분께 말씀드렸던 것과 마찬가지로 일단 쿠팡뿐만이 아니라 철강, 즉 다시 말씀드린다면 인프라 확충이라든지 어떤 수요량 증가에 따른 수요가 계속 증가를 하게 될 것이고, 그에 따른 영업이익과 매출액 자체는 점진적인 상승을 이어나갈 수밖에 없다는 점을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최근에 이제 조선 업계에 있어서 어떤 수주량이 대폭 증가를 하였지만 실질적으로 목표했던 부분들에 대비했을 때 약 한 70-80% 정도의 사실상 수요량을 지금 채우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부분들은 사실 조선 업계에서의 어떤 코멘트일 뿐 실질적으로는 어마어마한 양이라고 좀 부를 수가 있겠고요.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좀 짚고 넘어가게 된다면 조선 업계 특성상 하나의 어떤 배를 예를 들어서 선적을 하거나 새로 이렇게 신축을 했을 경우에는 그런 어떤 시간 소요가 대략적으로 3년에서 5년 정도가 소요된다라고 보았을 시에 이 모멘텀 자체가 길게 본다면 한 3개월 정도 유효하게 진행되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린다면 수요량 증가에 따른 후판 가격 인상이라는 부분들에 있어서 지금 조선업계와 철강업체 간의 어떤 약간의 이견 다툼이 좀 있는 것으로 좀 알려지고 있는데, 사실 이런 부분들에 있어 조선업계에서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금 어떤 수주량을 계속적으로 증가시킬 수 있었던 결정적인 원인은 원가를 낮춤에 있다. 그러니까 너희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후판 가격을 좀 낮춰서 공급을 해달라라고 요청을 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제가 한번 확인해본 바로는 저가라고는 하지만 충분히 이윤을 남길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철강업체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지금 현재의 스탠스를 그대로 유지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 말씀드리겠고, 그로 인한 철강업체들의 어떤 매출이라든지 이익적인 부분들에 있어서는 지금보다 앞으로 조금씩 더 증가를 하게 될 것이다라고 정리해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철강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의견 주셨는데요. 그럼 대장주 포스코를 담아야 될지 아니면 중소형주로 눈을 돌려봐야 될지요? 일단 실질적으로 업계 사정상을 놓고 본다라면은 중소형주보다는 현대제철 쪽에 조금 더 관심 가지시는 것이 좋겠고요. 외인과 기관의 어떤 입장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실질적인 어떤 수급적인 측면, 그리고 장중의 어떤 프로그램 매수를 놓고 봤을 때는 상대적으로 변동성이 조금 더 크다든지 추세적인 상승 흐름을 조금 더 강하게 보여주는 것은 현대제철이다라고 정리해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현대제철 이야기 주셨습니다. 우리가 현대제철 흐름 놓고 체크해 보도록 하겠고요. 자, 두 번째 기사 읽어보겠습니다. 현대차 기사입니다. 오늘 나온 뉴스 보니까 이 중국에 이 수소 연료 전지 공장을 짓는다고 합니다. 2022년 이 중국 현지에서 수소 전기차 생산을 목표로 하고 있는 건데요. 워낙 중국에서 친환경차 인기가 참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어서 도요타나 독일의 보쉬나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이 빠르게 중국으로 진출을 하고 있습니다. 현대차의 중국 진출도 굉장한 호재로 보여지는데, 그런데 오늘까지 현대차가 7거래일 연속 질주를 하고 있어서요. 어제도 신고가, 오늘도 신고가인데 가파르게 상승한 데에 따른 좀 피로감은 없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현대차요? 자, 일단 현대차 주가만 놓고 본다면 상당히 고무적이고 매우 좋다고 좀 말씀드리겠고요. 제가 계속적으로 누차 강조해드리지만 과거의 현대차 또는 기아차가 아닙니다. 지금 현재 전 세계적으로 인기도 상당히 좀 높아지고 있고, 어떤 신뢰도적인 측면에 있어서 다소 좀 아쉬운 이야기가 될 수 있겠지만 국내와는 조금 다른 마케팅 방식과 AS 또는 서비스 프로모션까지 같이 진행되고 있다 보니까 해외에서의 인지도는 계속적으로 높아지고 있고, 과거에 GM이라든지 도요타에 비해서 매출 이익이라든지 매출 규모 자체가 상대적으로 매우 증가를 하였다라고도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중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전 세계 최대의 디젤, 즉 어떤 그런 메탄이라든지 어떤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상당히 공해를 많이 일으키는 국가로 좀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정부 차원에서 상대적으로 그런 어떤 저공해 차량이라든지 친환경 차량에 대한 정책적인 지원을 상대적으로 좀 많이 하고 있고, 그에 따라서 수요량도 대폭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과정 중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현대차가 지금 실질적으로 어떤 수소 전기 차량에 대해서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뭐 세단이라든지 또는 그보다 조금 더 큰 일반적인 어떤 중소형 차량이 아니라 대형 트럭, 그래서 어떤 중국 전체 대륙을 놓고 봤을 때 실질적으로 어떤 물류 배송이라든지 더 나아가서 그런 어떤 시스템을 장악할 수 있는 부분들을 공략하기 위한 일종의 포석이라고 좀 보여지고요. 앞서 미 증시에서도 우리가 좀 알려져 있다시피 니콜라 사태만 놓고 보더라도 실질적으로 니콜라 사태를 떠나가지고 수소 전기 차량 더 나아가서 그것들이 트럭이라든지 대형 트럭에 있어서 실질적인 수요량이 상대적으로 매우 크다라는 것을 이미 한번 검증이 된 부분들이기 때문에 현대차 차원에서는 중국을 시작으로 해서 미국 시장까지 진출까지 염두에 둔 그런 어떤 포석이 아닐까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현대 기아차 옛날의 현기차가 아니다라는 이야기 주셨네요. 그럼 현대차 지금 20만 원 넘었는데 뭐 눌릴 네. 때마다 들어가자 뭐 이런 전략 취해볼 수 있을까요? 제가 좀 정확하게 좀 주가 흐름을 좀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전일 종가 기준 놓고 봤을 때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매수에 가담하기에는 다 좀 어려운 구간이고요. 지금은 메이저 입장에서 그리고 기존 보유하신 분들이 스위시라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앞서 앵커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눌림이라든지 어떤 조정 구간 내에서 메인과 기간의 수급이 매도에서 매수로 전환되는 타이밍을 한번 노려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일단은 보유자들의 영역이라고 좀 보고 계십니다. 외국인 기관 수급 들어왔을 때 그때 눌렸을 때 진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기사 볼게요. 실리콘웍스에 대한 기사인데요. 이 반도체 파운드리 협력사 확대에 나섰습니다. 삼성전자 파운드리에 이 디스플레이 구동칩 DDI를 위탁 생산하게 된 건데요. 그러니까 제조를 맡기게 된 겁니다. 그간 이 삼성 파운드리와 왕래가 전혀 없었던 건 아닌데 이렇게 주력 제품인 DDI를 맡기게 됐다는 점에서 좀 의미가 있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실리콘웍스가 5월부터 LG의 품을 떠나게 되면서 이 고객사 다변화에 좀 힘을 싣고 있는 것 같은데요. 실리콘웍스 많이 올랐지만 더 간다라는 의견 많이 나와주고 있더라고요. 실적에 대한 기대도 크고요. 실리콘웍스는 어떨까요? 실질적으로 지금 반도체 또는 그와 관련된 시스템 반도체가 다 포함을 해가지고 실질적인 어떤 시장 수요량이 계속 더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한 영업이익 확대 역시 마찬가지로 당연시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주가 역시도 그런 어떤 부분들이 있어서 선반영적인 측면이 있어서 상대적으로 많은 종목군들 실리콘웍스뿐만 아니라 반도체 섹터 전체에 걸친 어떤 상승세가 지속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은 구간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파운드리 부분들에 있어서는 사실 기존의 실리콘웍스가 해외 파운드리 업체와의 계약 관계를 지속적으로 이어오다가 이번에 처음 이례적인 상황이라고 좀 할 수 있겠는데 삼성의 어떤 파운드리 즉 아까 말씀하셨던 DDI 어떤 칩셋에 대한 생산 요청을 했다라는 것은 앞으로도 계속적인 어떤 계약 관계가 이어진다라면 또 그에 따른 어떤 수요량 증가와 함께 마찬가지로 발주 물량도 대폭적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는 점도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사실 크게 매출이라든지 영업이익 측면에 있어서 도움되는 부분들은 아닐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실질적인 어떤 수주 물량 또는 어떤 발주 물량 이 자체의 규모가 점차 커진다는 것은 앞으로 우리가 실리콘웍스뿐만 아니라 반도체 섹터 전반에 걸친 어떤 섹터의 어떤 관심도 좀 높이고 실제 투자라든지 트레이딩에 있어서도 지속적으로 행해 나가야 될 그런 영역이다라고 정리해서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이 반도체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긍정적인 시각을 갖고 예의주시를 해봐야 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세 번째 실리콘웍스까지 챙겨봤고요. 자, 오늘 외국인들 수급 따라가 보겠습니다. 코스피에서 돋보이는 종목 뭐 역시나 현대차, 한화솔루션, 태양광과 수소에 힘을 싣고 있죠. LG와 고려아연, 녹십자홀딩스 오늘 좀 빠지고 있는 종목도 올라와 있고요. 코스닥에서는 이오플로우 오늘은 좀 관망세가 짙습니다만 그간 질주 정말 강했습니다. 스튜디오 드래곤도 좋고요. 신테카바이오는 뭐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 3년째 참가를 한다고 하면서 참 주목을 받고 있는데 어떤 종목이 매력이 있을까요?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일단 한화솔루션을 먼저 좀 꼽아드리고 싶고요. 아무래도 앞서 유증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지만은 실질적으로 어떤 시설 자금으로 활용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수요량이 대폭 증가할 것이고 그린유리라고 불리우는 부분도 앞으로 이달이죠. 이달 같은 경우 이제 바이든 행정부가 이제 들어서게 될 것이고 실질적으로 앞으로 향후 대통령이 될 바이든의 어떤 그런 과거 행보를 좀 보고 말씀을 드린다라면은 1월 20일 기준으로 했을 때 행정명령의 사인을 즉각적으로 실행을 하겠다라는 부분들도 어느 정도 기대감이 좀 반영되는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한화솔루션도 상대적으로 좀 좋다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린다라면은 JP모건 컨퍼런스와 관련된 종목군들 상대적으로 많은 강세 움직임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그중에서 이오플로우도 역시 마찬가지로 최근 들어서 어떤 상승을 좀 이어왔지만 충분히 눌린 목에서의 가격 지지 여부를 확인하신다면 한 번쯤은 관심 있게 지켜보실 필요가 있겠다라고
정리해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 시각 현재 한화솔루션 정말 강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7% 상승, 장대 영봉 길게 그리고 있고요. 이와 함께 이오플로우도 좋다라는 이야기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부자들은 경제신문을 읽는다. 나인원 박재호 전문가와 함께 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